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의 이수연입니다. 오늘 11월 1일 월요일이죠. 11월의 첫 번째 장입니다. 이번 주 코스피 시장은 3천선을 중심으로 박스권에서 움직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위드 코로나와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가 되기도 하는데요. 그러나 오는 2일부터 3일 예정된 FOMC 회의 결과에서 테이퍼링 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되는 점은 지수의 상승을 제한할 수도 있다는 분석입니다. 연준 의장은 지난주 BIS 컨퍼런스에서 테이퍼링을 시작할 준비가 순조롭게 진행 중이다라고 말한 바가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동반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다우지수가 0.2%, S&P 500 지수가 0.19%, 그리고 나스닥이 0.3%대 상승 마감한 바가 있는데 뉴욕에서는 11월 FOMC 회의 결과 그리고 고용지표 등등을 기다리면서 변동성이 큰 한 주 보낼 것으로 예상되고 있지만 한 차례 변동성 이후에 시장의 관심은 블랙 프라이데이와 크리스마스 등 연말 대목 소비로 넘어갈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오늘 코스피 코스닥 예상지수 한번 살펴보시면 코스피 지수가 0.35% 출발하면서 2,981포인트, 코스닥은 현재 좀 등락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마이너스권에 들어와 있는데 991포인트 예상 출발되고 있고요. 코스피가 이번 주 박스권 흐름으로 예상이 되는 덕분에 오늘은 좀 상승을 해줄 수 있지만 그래도 지수의 상승이 좀 제한적이라는 부분도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 지금 바로 출발하고요. 네, 오늘도 저희 세 분의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이정수, 민경철, 김성현 세 분의 전문위원과 함께하고요. 유튜브 서울경제TV 채널도 활짝 열어두고 있습니다. 실시간 소통 원하시는 분들은 서울경제TV 채널로 언제든지 놀러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서울경제TV 아침을 여는 오픈맨 정재훈 전문위원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정재훈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드디어 11월장입니다. 이제 찬바람이 불어오고 있는데 11월장 첫 번째 단추가 또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말씀 다른 위원님께서 또 해주셨고요. 우리 정재훈 전문위원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한데 이번 주 시장 대응 작전 바로 세워주시죠. 네, 지난주에 뉴욕 증시는 신고가의 흐름들을 기록했습니다. S&P 500 지수도 신고가의 좀 모습을 보였었고요. 나스닥 시장도 하락 출발을 했습니다만 상승으로 좀 마무리가 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습니다. 다우지수만 조금 눌러주는 그렇지만 강보합세로 좀 마무리가 됐는데 뉴욕 증시는 좀 괜찮은데 신흥시장, 특히나 한국 시장 같은 경우는 크게 안 좋은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냥 가장 큰 이유가 선진시장 같은 경우는 기업의 이익치가 좀 상향 조정되고 있다는 건데 국내 쪽 같은 경우는 내년도에 대한 시장 전망치, EPS 전망치가 하향 조정되고 있다는 거, 그 부분들이 지수 상승을 하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그런 요인이 아닌가라고 좀 보여집니다. 월봉상을 좀 보게 되면 올해 들어서 4개월째 연속적으로 음봉을 좀 맞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달에는 변동성이 좀 나온다 하더라도 양봉의 모습들을 좀 보이지 않을까 그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우선 서브프라임 때에 기록을 했던 부분들이 6거래일 연속적으로 음봉의 모습 좀 보였거든요. 그 이후에 2015년도에도 4거래일, 4개월 정도의 음봉의 모습들을 좀 보였었고, 그 이후에는 4개월 연속적으로 음봉이 나온 해가 이제 요번에 올해 들어서 이제 4개월 음봉으로 좀 나왔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번 달에는 양봉의 좀 모습이 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수급적인 부분들이 좀 뒷받침돼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와줘야 될 것 같아요. 외국인 쪽과 기관 쪽의 매도세가 좀 지속적으로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 9월 초에 이어서 개인 투자자들만 1조 원이 좀 넘게 매수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는데 이 수급적으로 좀 개선될 필요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지난주에 급하게 좀 밀렸던 그런 부분들이 프로그램 매도세가 좀 상당히 많았었어요. 프로그램 매도세 특히나 이 비차익 쪽의 매도세가 좀 강하게 나오면서 시장을 좀 밀어버리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는데 프로그램 좀 매수 추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지난주에 원달러 환율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달러 인덱스가 좀 급등이 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일 이 환율에 대한 추이들도 좀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는데 21선 자리대를 안착을 해주는지 여기서 저항 자리대를 좀 기록을 하는지 그 부분들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이 자리대를 안착을 해버리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게 된다라면 지수는 조금 흔들림이 나올 수가 있다라는 그 부분들을 좀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전히 11월 달부터 달라지는 그런 부분들이 위드 코로나에 대한 얘기들이 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대비 전략이 좀 유해 보이지 않나라고 좀 보여지는데, 그럼 보통 보게 되면 여행주라든가 항공주, 그다음에 내수 쪽에 있어서 선유 쪽이라든가 이런 쪽, 음식료 쪽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얘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아니면 어찌됐든 간에 실적에 대한 포커스나 이런 부분들 맞춰 가면서 좀 가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4분기 실적에 있어서 전망치가 좀 상향 조정된다든가 아니면 내년도에 이익 종목치가 상향 조정되고 있는 그런 업종군이나 섹터들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는데, 대표적으로 그런 업종군들을 좀 보게 되면 철강 쪽, 그다음에 우주항공 국방 쪽, 해운 쪽, 전자장비 이쪽에 이익치가 좀 상향 조정되고 있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그러면 실적이 좀 좋아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저가 매수세가 좀 들어와 와줄 수 있는 그런 자리대는 있는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종목군들 좀 보는 전략이 좀 좋을 것 같고, 많이 올라가지 못했으니까. 반대로 많이 올라가 있던 그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조금 기간 조정 형태의 모습을 좀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위드 코로나로 좀 대비를 하게 된다라면 코로나 이전으로 좀 회복을 해야 나간다라는 거. 그러면 공장의 좀 가동이 높아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된다라면 쇼티지가 완화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업종군들에서는 좀 효과가 있을 거다라는 그런 부분을 좀 기억을 하고 대비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슈리한 트레이딩을 좀 보게 되면 이제 위드 코로나, 거기에다가 이제 한국판 블랙 프라이데이 행사가 좀 진행이 되죠. 그럼 거기에 따른 관련주들이 좀 있습니다. 뭐 롯데 하이마트라든가 아니면 뭐 이마트 뭐 이런 기업들이 있을 거예요. 롯데 하이마트 같은 경우 많이 빠졌던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반등 타이밍을 좀 노려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한세실업 같은 경우도 좀 많이 밀렸습니다. 61선 언저리 때는 다 매수를 해볼 만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뭐 인터파크 같은 경우도 많이 빠져있던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기술적인 반등 타이밍이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이슈로는 삼성전자에서 QDTV가 내년 1월 달에 첫 선을 좀 보입니다. 중소형 쪽에 있어서 모듈 투자를 적극적으로 좀 검토하고 있다는 거, QD 쪽에 있어서의 설비 투자 진행이 될 거고, IT 8세대 쪽도 설비 투자 좀 진행이 될 겁니다. LG 쪽도 마찬가지로 설비 투자가 좀 진행이 된다라면 거기에 따른 관련주들이죠. 뭐 ICD라든가 아니면 뭐 피로틱스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많이 빠져있던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바닥이 좀 나와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집니다. 심스라든가 HB 테크놀로지 뭐 이런 기업들이 최근에 좀 많이 빠졌어요. 제이스텍도 마찬가지죠. 항공정 모듈 쪽 같은 경우는 제이스텍이 좀 수혜를 받을 수가 있을 겁니다. 이러한 종목군들을 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수급 관심주를 좀 보게 되면 첫 번째로는 다날입니다. 정고점 자리대를 넘어서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와주고 있고, 추가적으로 상승 시도가 좀 나와줄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눌림목 구간엔 관심 있게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 두 번째 종목은 LG 디스플레이 이어 장대 양봉 이후에 하루 이틀 정도, 오늘 정도 더 쉬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인 만큼 눌러진다라면 오늘 장에 관심 있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11월 1일 월요일장 개장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코스피 시장이 좀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강한 동반 매도세 때문에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대부분 내려앉았는데 SK하이닉스가 3% 넘게 하락했고 셀트리온은 6.9% 급락했습니다. 코스피 시총 10위권 밖으로 좀 밀려나는 모습이었는데 이런 부분들 수급에 대해서 유동성이 좀 계속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위주로 줄어들었기 때문에 코스피가 좀 하방 압력을 강하게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코스닥 시장도 천선 아래로 내려앉았는데 코스닥에서는 외국인들이 매수해준 반면에 기관들의 또 강한 매도가 있었습니다. 이번 주 박스권 흐름 예상되는데요. 오늘장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자세하게 살펴보시죠.
네, 먼저 코스피 시가총액 1위부터 5위까지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다행히도 오늘 좀 상승해주고 있고 나머지 종목들도 빨간불 켜는 데 성공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정말 겨우 7만 원 선 유지해주고 있는데 7만 200원까지 현재 올라오는 모습이고 SK하이닉스는 1% 가까이 상승하면서 전거래일 대비 1,000원 얻어가고 있습니다. 네이버가 40만 9천 원 선 그리고 LG화학이 마찬가지로 1% 넘게 올라가는 모습이고요. 84만 4천 원 선에서 거래 중입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90만 원 좀 이탈하는 모습이었는데 오늘 6천 원 선 정도 회복해주는 모습이고요. 주가는 87만 7천 원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 장 보시죠. 네, 이번 장에서는 카카오와 삼성전자 우선주를 제외하고 나머지 종목들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삼성 SDI가 0.5%대, 현대와 기아가 각각 좀 약보합권에서 흘러가는 모습이고 카카오는 그래도 좀 꾸준하게 회복을 해주려는 움직임이 장 초반마다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0.8% 현재 상승 중이고요. 주가는 12만 6,500원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 장 보시죠. 네, 오늘 양지수 모두 상승 출발에 성공을 했습니다. 일단 코스피 지수가 0.36% 상승하고 있는데 전일 대비 10포인트 정도 챙겨가면서 현재 2,981포인트. 아직 3,000선까지는 한 20포인트 정도가 모자른데 일단은 코스피 오늘 좀 좋은 출발이고요. 코스닥도 0.3% 상승하면서 995선까지 올라왔습니다. 예상 체결가보다는 조금 더 높은 부근에서 출발을 해주는 모습이고 양지수 지금 약간 탄력 떨어지면서 지금 낙폭을 키워가고 있는데 오늘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좀 장 초반부터 강하기 때문에 이런 변동성도 굉장히 유의하셔야겠고요. 다만 개인과 기관이 오늘 양시장에서 모두 순매수해주고 있기 때문에 하방에 대한 지지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보시죠. 네, 이번 장은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1위부터 5위까지입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LNF, 위메이드가 상승하고 있고 위메이드가 원래 두 번째 장에서 좀 보이는 종목이었는데 지금 5위권으로까지 또 올라왔죠. 위메이드가 2.74% 상승하면서 18만 7,800원까지 주가 올라왔고요. 이제는 20만 원 선 돌파를 또 노려볼 수 있는 자리인 것 같습니다. 위메이드는 지금 계속 또 신고가 흐름이고 LNF가 0.3% 상승하는 반면에 에코프로비엠이 0.12% 약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펄어비스는 위메이드와는 반대로 1% 하락 조정받고 있고요. 주가는 10만 2,800원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 장 보시죠. 네, 이번 장도 혼조입니다. 카카오게임즈가 2% 넘게 상승하고요. 81,600원 지금 주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HLB는 강보합권, 나머지 종목들은 모두 약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고 CJ ENM 최근 흐름 좋았는데 오늘은 17만 6천 원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순간포착 라이브 매매 시그널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자 이정수 전문위원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실전 매매 정수 이정수 전문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시장 이제 11월의 첫 번째 장인데 첫 번째 시작이 좀 좋은 만큼, 좋아야 하는 만큼 또 오늘 기대가 큽니다. 오늘은 기관과 개인들이 좀 순매수를 해주고 있는 상황이고 역시나 이번 주는 상단에 부딪혔다가 또 하단을 지지받고 올라왔다가 하는 모습이 연출될 것으로 보이는데 오늘 개장 상황을 좀 함께 살펴주시죠. 네, 시장 어제 전날 미국 시장하고 그다음에 유럽 시장은 다 올랐어요. 우리나라 시장은 금요일 날 우리나라 혼자 빠졌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급락할 일은 쉽지는 않아 보여요. 그렇다고 그러면 이제 강하게 올라가느냐? 그것도 기대는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수는 올라가면 좋죠, 당연히. 저도 지수가 3,100, 3,200, 3,400, 4,000 가면 저도 좋아요. 근데 계속 지금 시장이 해외 시장이 신고가를 가도 우리나라 시장은 안 갑니다. 그냥 세력들이 그냥 그렇게 장난을 치고 있는 거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딱 지금 대형주가 안 가는 장세고 테마주들이 잘 움직이는 장세다라는 얘기를 제가 2주 내내 지난주도 지지난주도 계속 그 얘기만 말씀드렸는데 제가 공개방송 때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지수 이렇게 폭등하는 거 기대하지 말고 그냥 여기서 가만히만 있어주면 된다. 그래서 3,100을 1차 목표치, 2차 목표 3,200을 두고 왔다 갔다 혹은 그냥 가만히
하면서 그냥 옆으로 그냥 횡보만 해도 게임주, 엔터주, 그다음에 원자력 테마, 그다음에 위드 코로나, 그리고 미중 무역 갈등, 히토류 관련주, 아니면은 뭐 남북 병협주, 뭐 등등 해서 이제 테마주들 있죠, 테마주들의 흐름들만 잘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지수는 안 움직여도 지금 보면은 지금 코스피는 그대로 약보합이죠. 그냥 점으로 돼 있는데 지금 봐봐요. 지금 M게임 또 튀고, 컴투스도 또 튀고, 아프리카 TV도 또 튀고, JYP도 또 튀고, 지금 이런 식으로 지금 테마주들만 강하죠. 그러니까 이런 장세예요. 그래서 오늘도 그런 장세고 이번 주 내내도 아마 그럴 장세가 큽니다. 그러니까 지수 관련주, 뭐 대형주들이 폭등하면서 이렇게 올라가면 좋지만 그 가능성보다는 그냥 지수는 폭락 없이 계속 이런 상태로, 그래서 저점은 2,900을 잡으면 되고요. 그래서 2,900이 깨질 가능성은 굉장히 저는 낮다고 봅니다. 2,900 깨질 가능성은 5% 이하로 보고, 그냥 여기에서 그냥 요 자리에서 그냥 맴도는 제자리 걸음 정도 하는 확률을 한 90% 보고요. 의외로 지수가 폭등을 하면서 올라가는 건 한 10%. 뭐 불가능한 건 아니니까. 근데 계속 지난주도 그렇고 지지난주도 그렇고 움직이는 흐름들을 쭉 살펴보니까 세력들은 그냥 지수를 올릴 생각이 없어요. 계속 그냥 횡보만 하면서 테마주들만 계속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러는 것 같은데, 계속 키스트라든지 그다음에 뭐 IHQ라든지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 주목해야 된다라는 얘기는 뭐 계속 얘기를 했으니까 뭐 얘네들만 가잖아요 지금. 그리고 하이브도 마찬가지고 JYP도 마찬가지고 가는 것들만 간다. 그래서 JYP, YG엔터 어쨌든 공연에 재개된 기대감이 됐든 위드코러가 됐든 아니면은 뭐 오징어 게임 2가 됐든 그 다음으로 이제 애플 TV, 디즈니 플러스가 이제 우리나라에 상륙하는 이슈들도 있고요. 그리고 뭐 그 외에서 뭐 꼭 그 엔터주들만 이슈가 있는 거는 아니죠. 카카오뱅크도 이제 3일날에 이제 상장에 대한 이슈를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그 내외적으로 뭐 이런저런 이제 이슈들, 뭐 요소수 부족해가지고 이제 관련주들 뭐 이슈가 나올 수도 있는 거고요. 수혜주 뭐 흐름 나올 수도 있는 거고, 그렇게 해서 지금 시장은 박스권에서 움직일 수 있는 그 호재거리를 찾아서 매매 대응을 하시면 됩니다. 위드 코로나 이슈도 하나의 호재거리가 될 수 있고요. 그래서 뭐 그쪽 관련주들 잘 보시면은 제가 실전 매매 정수에서도 계속 그 엔터주에 대해서도 계속 얘기하는 게 뭐 맨날 똑같은 얘기만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수는 그렇게 크게 여러분들이 신경 쓰지 말고 폭락만 없으면 된다. 지수만 2,900만 안 깨지면 되고요. 각자 여러분들이 매매하는 종목들 가지고 약한 종목, 너무 약한 종목들은 좀 피하셔야 됩니다. 낙폭과대가 지금 답은 아니에요. 자, 그러면 지수는 그냥 박스권이다 말씀 좀 드려보고요. 자, 그러면은 종목 한 2가지 정도 질문 들어와 있는 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지금 11월 신작 게임 NC소프트 실적 발표 예정, NC소프트 주가 전망에 대해서 물어보셨습니다. NC소프트 이전에서도 한번 상담을 해드리고 여기 매매 시그널 방송에서 한번 얘기해드린 적이 있는데, 과거에 그 확률 게임 논란과 그다음에 그 아이템 그 환불 사건인가요? 뭐 하여튼 그런 이제 굵직굵직한 여러 가지 이슈가 나오면서 과거에 NC소프트에 돈을 많이 아이템을 많이 샀던, 그리고 많이 즐겼던 유저들이 다 떠나가는 사태가 벌어지면서 한번 얘기가 한번 나온 적이 있죠. 근데 그 유저들이 이제는 등을 돌리고 이제 들어올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쭉 여기저기 이제 커뮤니티 사이트를 둘러봐도 NC소프트를 즐겨 했었던, 그러니까 막 아이템으로 막 1억 이상 질렀었던 뭐 그런 유저들이 다 떠나가고, 그리고 지금 여기저기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NC소프트를 별로 그렇게 좋지 않은 부정적인 시각으로 계속 그런 흐름으로 지금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은데, 근데 이번에 이제 게임을 런칭을 리니지 W를 런칭을 합니다. 4일날 이제 런칭을 하는데, 그 런칭을 앞두고 엊그저께인가요? 게임을 영상을 공개를 했어요. 플레이 영상을 공개를 했는데 제가 그래서 봤고, 그리고 그거를 설명하는 게임 BJ라든지 이런 이제 얘기들을 좀 들어봤는데, 저는 잘 게임을 많이 하지 않지만 이제 볼 줄 아니까 봤는데, 이게 지금 시대의 게임이 맞느냐라는 이제 혹평들을 많이들 합니다. 거기 있는 게임 유저들이 바뀐 게 거의 없다. 뭐 이미지 좀 더 바뀌고 그런 이제 획기적인 그런 부분들이 없어서 많이들 좀 실망하는 좀 분위기입니다.
리니지 W 인게임 영상을 공개한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채팅을 하고 소통을 하고 하는 부분을 제가 봤는데 일단 반응은 별로 좋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반응이 폭발적이어도 지금 올라갈까 말까 하는데 반응이 별로 좋지 않다라는 얘기는 다시 한 번 더 반등은 줘도 다시 밀릴 수 있을 만한 흐름을 생각을 하고 대응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만약 이거를 매수를 노리시는 분들은 그냥 안 했으면 좋겠고요. 이거 말고 차라리 게임주도 지금 맞잖아요. 저는 앞으로의 그 게임주의 과거에서는 애니소프트가 대장이었지만 지금의 대장은 펄어비스인 것 같아요. 지금의 대장은 펄어비스인 것 같고 그 외에서도 좋은 게임사들 많아요. 그러니까 꼭 애니소프트에다가 신규 매수로 목숨 걸고 들어갈 정도는 아니다. 그 위치도 지금 많이 빠졌다고 하지만 YG엔터가 아니고 애니소프트 많이 빠졌다라고 하지만 길게 보면 월봉상으로 보게 되면 별로 빠진 것도 없어요. 많이 올라갔다가 좀 더 빠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더 싸지면은 그때에서 좀 싸게 공략하시는 게 나을 것 같고 지금은 낙폭과됐다는 반등인데 잘 올라오면 70에서 75만 원까지는 가능해는 보여요. 그래서 물려있는 분들은 70에서 75만 원까지 올라가면 그때는 잘 빠져나오시면 되고 어쨌든 간에 이번에 리니지 W라는 게임을 런칭을 하니까 그게 반응이 또 정말 뭐 나쁘지만 않으면 다시 반등을 줄 수 있는 그런 기대감으로는 작용할 수 있으니까. 근데 저라면 안 할 것 같아요. 이거라는 차라리 다른 게임주를 하시는 게 나을 것 같고 다른 엔터주 쪽이라든지 이런 쪽을 보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관망의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은 SM 라이프 디자인이라는 종목에 대한 주가 전망을 물어보셨는데 이 종목은 제가 일전에 이 바닥에 있을 때 9월달에서 실전 매매 종목에서 자주 추천했었던 종목이에요. 그때는 차트도 수렴형으로 만만했었고 뭐 수급도 그때는 괜찮았고요. 근데 지금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한 27% 정도 올라와서 이미 챙기라고도 많이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조정을 받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건 조금 더 아마 더 눌리지 않을까 싶은데 얘가 이제 숨은 디즈니 플러스 관련주입니다. 주가는 좀 조정 중에 있어서 뭐 어쩔 수 없고 이게 이제 미디어 드라마 예능 제작 그 영화 콘텐츠 사업을 하는 그런 엔터주 중에 하나인데 최근에 이제 SM 인수전에 대한 얘기가 있었죠. 그래서 SM 엔터를 이제 그거를 이제 CJ 쪽으로 이제 넘긴다는 이제 최근에 이슈가 있어가지고 그걸로 처음에서는 움직였다가 나중에 안에 내용을 보니까 지금 디즈니 플러스 런칭이 과거에도 나올 때에서 디즈니 패키지 미니어 판권 보유 사실이 부각이 되면서 움직인 적도 있고요. 그래서 DVD 복제에 관련해서 연관된 디즈니 영상물 판권을 좀 소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 기사를 찾아보면요, 라이온 킹이라든지 겨울왕국 2 개봉 때에서도 SM 라이프 디자인에 대해서 강세를 준다라는 연관된 그 기사들이 지금도 있어요. 찾아보면. 그래서 SM 라이프 디자인 해갖고 디즈니 치면은 과거에 나왔던 기사들은 뭐 라이온 킹, 뭐 겨울왕국 2, 뭐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어쨌든 그런 이제 미디어 그 제작이라든지 드라마 예능, 그다음에 영화 콘텐츠 그런 사업을 영위하는 업체이기도 하고 월트 디즈니와 영화 콘텐츠 부분에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판권 계약 부분이 적혀 있기 때문에 아마 그거에 관련된 수혜주를 엮일 수 있는데 지금은 조정 중에 있고 눌림목에 있으니까 만약에 공략하신다 그러면 다시 3,000원대 초반이나 3,200원 이하에서 다시 재공략을 해주시는 게 어떨까라는 얘기를 드리면서 이거는 지금 조정 중에 있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가지 종목에 대한 시그널 그리고 개장 상황까지 전해 듣고 왔고요. 지금은 좀 희망을 걸기보다 안정적으로 매매를 취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개장한 지 15분 정도 지나가고 있고요. 이 시각에 움직이고 있는 특징주들 하나하나 살펴보시죠. 첫 번째 종목 만나보시죠. 네, 첫 번째 종목은 다날입니다. 결제해주는 기업이죠. 결제 비즈니스 전문 기업이고요. 싸이월드와 비트코인 관련주로 묶여서 최근에 상승하다가 또 여러 가지 MOU 체결 소식까지 이어지면서 다날의 주가가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다날의 자회사 페이코인 운영사인 다날 핀테크가 최근에 블록체인 금융 솔루션 기업인 비브릭과 MOU를 체결하고요. 페이코인을 통해서 비트코인 투자 상품 서비스를 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PS
TSC 네트워크스와도 MOU를 체결했는데 이에 대해서 다날의 결제 수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면서 다날 주가가 최근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6% 넘게 상승 중이고요. 주가는 8,750원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일봉으로 보시죠. 네, 일봉상으로도 다날 정말 꾸준하게 올라왔습니다. 10월 1일 5,430원대부터 11월 1일 딱 한 달 동안 지금 8,850원 터치했는데 거의 한 40% 가까이 올라왔다고 볼 수 있겠고요. 10월 20일 날 장대 양봉 시작 이후에 조금 더 가파르게 상승하는 모습입니다. 네, 다날 현재 8,750원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 보시죠. 네, 릭스솔루션이 제3자 유상증자 소식의 강세입니다. 릭스솔루션은 지난주에 최대 주주를 변경을 하는 제3자 배정 증자 방식의 유상증자를 공시하면서 시간외 거래에서 강세 보였습니다. 제3자 배정 대상자는 헤라 파트너스로 유상증자 마감 후에 릭스솔루션의 최대 주주로 올라서게 된다고 하는데 이번 유증을 통해서 릭스솔루션은 200억 원가량의 자금을 조달해서 타 법인 증권 취득자금 그리고 운영 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릭스솔루션 지금 21.97% 상승하고 있고요. 네, 주가는 755원이네요. 일봉 보시죠. 네, 최근에 지난주 금요일 날도 좀 강하게 올라온 모습이었는데 오늘도 갭상승 출발하면서 거의 800원까지 터치를 했었고 네, 한 달 동안 주가가 2배 정도 올라갔습니다. 네, 동전주고 앞으로 릭스솔루션 좀 어디까지 올라갈지는 예상이 되지 않지만 지금도 너무 많이 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꼭 추격 매수하지 마시고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 다음 주자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상한가를 꿈꾸면서 일하는 전문위원 민경철 인사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매일 아침 상한가를 꿈꾸는 상남자시죠? 민경철 전문위원입니다. 저희 지금 시장 한번 보면 강하게 또 올라가고 있네요. 네, 코스피 코스닥이 지금 갑자기 상승을 가파르게 해주고 있는데 개인들은 매도 전환했지만 오늘 이 기관들이 시장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오늘 대장 상황 함께 짚어주시고요. 종목별 시그널들도 함께 챙겨주시죠. 네, 좋습니다. 먼저 우리 최후의 보루, 우리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강보합권 수준으로 만들어 상승 흐름을 가져가게 되면서 지난주 금요일이었죠. 우리 증시 좀 전방위적으로 조정을 받았습니다만 현지 시간 금요일 미국 증시도 신고가를 기록하고 우리 증시도 반도체 투톱을 필두로 지수 상승을 좀 견인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오늘 매매 시그널 굉장히 중요한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바로 매매 종목 시그널로 바로 이어서 의견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롯데관광개발 우리 같이 좀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롯데관광개발 이제 위드 코로나 관련된 이제 기대감으로 이제 단기 시세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고가 돌파 실패 이후에 좀 조정의 구간이 좀 있을 것 같다라는 의견을 좀 남겨드리고 싶습니다. 동사는 1971년도에 설립된 여행 전문업체로서 관광개발 및 국내외 여행 알선, 그리고 항공권, 판매 대행업, 그리고 전세, 인수업을 주 사업으로 영위해온 대한민국의 대표 종합 여행 기업입니다. 2019년도만 해도 여행 관련된 매출액이 800억 정도로 전체 매출의 약 91%에 달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만 작년에 코로나 터지고 해외여행 갈 수 있나요? 못 가죠. 가장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무서워하시는 거, 사업하시는 분들이 가장 무서워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가 2주 격리입니다. 해외를 그냥 나갔다만 오면 앞뒤로 격리를 2주에서 한 달 정도 당하는 번거로움이 있었기 때문에 여행에 대한 그런 매출액이 작년 결산 기준 800억에서 126억으로 감소를 했는데 올해 상반기에는 7억 원으로 감소를 했습니다. 2년 전만 해도 코로나 터지기 전만 해도 연간 800억 정도의 여행 관련된 매출액이 이 회사 매출액의 91%를 차지했는데 올해 상반기 1월부터 6월달까지 매출액은 7억 원 정도로 굉장히 급감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롯데관광개발의 주가는 일본산 추세 하단 고가 영역대에 위치해 있는데요. 그 이유는 우리 작년 12월 18일 우리 제주 드림타워 복합 리조트를 오픈했습니다. 그래서 당사의 사업 포트폴리오가 기존에는 여행할선, 항공권 판매 대행, 운수업만 주 매출이 발생됐다고 한다면 작년 연말 이후로 다시 한번 호텔과 리조트 관련된 그런 리테일에 대한 부분들까지도 포트폴리오가 확장됐고 작년 12월 달 호텔이 오픈된 이후에 올해 1월 달부터 6월 달까지 6개월 동안
호텔과 관련된 우리 매출액이 307억 원 정도의 매출액을 기록하면서 자, 7월부터 12월까지 뭐 대략적으로 예상을 해본다면 곱하기 2를 한 약 600억 정도의 이제 호텔 관련된 매출액이 좀 늘어나게 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자, 그래서 위드 코로나 사태로 여행 관련된 매출액이 기존의 800억에서 2년 동안 7억 원 정도로 굉장히 급감을 했는데 호텔 관련된 매출액이 갑자기 작년 호텔 지어지고 나서부터 우리 회사 매출로 잡히게 되면서 이 여행 관련된 매출액만 좀 정상 궤도로 올라서게 된다면 실적이 큰 폭으로 증가하게 될 거라는 그런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지금 일봉상 고가 영역대까지 올라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자,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9년도 결산 기준 결과적으로 기업은 우리 영업이익을 내야 하는 이익 집단입니다. 하지만 2019년도 162억 원의 영업 손실과 2020년도 약 700억 정도의 영업 손실을 기록했고요. 자, 올해 상반기에도 자, 1월 달부터 6월 달까지 6개월 동안의 영업 손실도 600억을 초과함에 따라서 현재까지 보여준 실적은 롯데관광개발 시가총액 1조 4천억 대비 말도 안 되는 정말 미비한 실적과 적자폭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단기간에 위드 코로나 11월 달부터 재개가 되고 2022년도 우리 내년부터 실적이 본격적으로 위드 코로나 사태 이후에 사태라기보다는 위드 코로나 정책 이후에 실적이 본격적으로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감은 자, 지금의 주가 저가 대비 3배 폭등한 구간이 사실은 적자임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사태 이전까지 주가가 또 폭등했다는 관점에서 이미 이런 기대감이 선반영된 거라고 저는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현재가 22,200원 정도 가격대를 지나고 있는데 자, 주요 지지라인 19,000원 구간 이탈 시 앞으로 회사가 대규모 적자를 기록하고 있으므로 대규모 증자에 따른 대규모 자금 조달에 따른 오버행 이슈가 발발할 가능성을 염두하시면서 추후에 주가가 급락한다면 우리 10,000원 초반 가격대에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저가 매수 기회를 누려보시는 게 안전할 것 같다라는 우리 시그널을 남겨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으로는 우리 제이콘 텐트리 주가 전망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는데요. 자, 먼저 설명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한류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자, 우리 5년 전만 해도 우리 한류 열풍으로 그냥 유명한 한류 스타가 마스크팩 광고만 하면은 마스크팩이 몇 천만 장 막 팔리는 그런 광풍을 우리 중국 중화권 시장에서 이루어냈는데 지금은 우리 한류 열풍이 아시아권에서만 국한되어지는 게 아니라 지금 전 세계로 한류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방탄소년단, 블랙핑크 등의 K-팝 가수가 빌보드 차트 1위를 기록하는 것뿐만 아니라 현재 전 세계 OTT 선도 주자로 불리는 우리 넷플릭스에서 최근에 오징어 게임이 우리 출간이 됐는데 모든 국가에서 인기 콘텐츠 1위를 오징어 게임이 차지함으로써 우리 K-팝뿐만 아니라 K-콘텐츠의 저력을 전 세계에 보여주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자, 5천만 인구라는 우리 대한민국의 적은 인구와 좁은 땅덩어리와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는 특성상 우리 대한민국은 역사적으로 수출 의존도가 높은 국가라는 것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자, 그래서 좁은 내수 시장에서 양질의 콘텐츠를 만들어내기 위한 우리 방송 제작진분들의 많은 노고들이 있었고 기존에는 박봉의 과로사가 거의 관행이었습니다. 하지만 시대가 변하고 오버 더 탑 시대, OTT 시대가 등장하면서 제작비가 올라갔고요. 이런 우리 과로사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씩 개선이 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기존 방송에서는 시도를 하고 싶어도 방송 심의 등으로 인해서 퇴짜를 받고 컴퓨터에 보관되어야 했던 그 기가 막혔던 원고들과 아이디어와 그런 눈부신 그런 창작물들이 기존의 억압에서 벗어나 우리 넷플릭스에 공급이 되면서 기존에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전 세계 시장에서 보면 지극히 미비한 내수 시장에서 넷플릭스를 통해 전 세계 콘텐츠 시장을 우리 K 콘텐츠가 장악해 나가고 있고 실제로 K 콘텐츠 업계가 인정을 받게 되면서 주가도 폭발하고 전 세계적인 오징어 게임 열풍 등의 K 콘텐츠 열풍을 일으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문화산업으로 대한민국의 국가 브랜드가 상승하면 메이드 인 코리아, 한국이 판매하는 모든 상품에 눈에 보이지 않는 프리미엄이 붙게 될 거라는 관점에서 지금 K한류를 이끌고 있는 기업들이 너무나도 자랑스럽다라는 심심한 이야기를 남겨드리도록 하고요. 하지만 조금 냉철하게 우리의 제이콘 텐트리의
좀 기술적 그리고 재무적인 관점에서 제가 분석 의견을 좀 남겨드리자면, 자, 아직까지 우리 2019년도 4분기에 우리 제이콘센트리가 적자 전환을 기록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올해 3분기 실적까지도 영업 손실이 좀 지속이 될 것으로 좀 전망이 되기 때문에, 지금 코로나 터지고 2만 원 저점에서 최근 7만 원까지 약 3배. 실적은 꾸준히 적자폭을 이어나가고 있는데 주가는 3.5배 폭등한 부분은 실적에 기반하지 않는 주가의 폭등이고, 기대감만으로 시세를 만들어낸 이 폭등한 탈곡기를 돌릴 수 있는 폭등한 국가이기 때문에 앞으로 전망이 굉장히 좋지만, 서도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과매수 구간이다, 고평가 영역대라고 판단해서 지금의 구간은 신규 매수, 추격 매수의 시점이 아니라 기존에 싸게 잡았던 물량들을 분할 매도 진행하시면서 행복 실현하시고, 제2의 우리 위드 코로나 사태 이후에 우리 콘텐츠들의 문화를 판매함으로써 앞으로 대한민국 국가들이 판매할 그 상품에 소비주들의 관심 가져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을 남겨드리고, 과거 우리 역사와 정치 흐름을 좀 복기해 봤을 때 한류 열풍이 좀 지속이 되고 전 세계적으로 한류 열풍이 광풍이 또 불게 되면은 인기 있는 한류 스타 광고물을 발탁하는 우리 화장품 관련주들, 바닥에 위치해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장품 관련주들에 주목하셔야 될 필요가 있겠다라는 의견을 좀 남겨드리고, 추후에 기회가 된다면 관련된 종목들까지도 제가 저격해드리는 시간을 좀 준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마지막 종목으로 고려시멘트 주가 전망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습니다. 자, 본 종목은 우리 지난주 금요일 고려시멘트 우리 매매 시그널 방송에서 제가 단기적으로나 중기적으로나 중장기적으로나 매우 긍정적이라고 시그널을 남겨드렸습니다. 자, 금요일 장중에 우리 매매 시그널 방송 끝난 직후 바로 플러스 17%까지 폭등하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수익과 행복을 안겨준 종목이 된 것 같습니다. 자, 단기적으로는 강한 시대 분출을 보여줬고요. 아직 대선 전 대형 SOC 정책주로서 우리 부각될 가능성과 모멘텀이 남아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짧게는 이번 주 금요일이죠. 11월 5일 국민의힘당 경선 전후까지, 그리고 조금 더 길게는 우리 국민의힘당과 민주당의 최종 대권 후보들이 각 지역을 순회하면서 대형 SOC 사업에 대한 공약들을 내걸 때 우리 시멘트 관련주들이 대형 SOC 정책주로 부각될 가능성 다시 한번 염두하시면서, 밑으로는 3,800원, 3,900원 구간을 이탈하지 않을 시 2차 4,200원, 4,400원 구간까지 우리 추가 수익 챙기는 걸 목표로 대응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시그널 남겨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10초만 더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자, 고려 시멘트 종목처럼 대시세 분출 초입에 위치한 종목들을 나는 공략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 오후 2시 20분 오늘장 내일장 수익 폭발 다이너마이트 내일의 분 코너에서 또다시 고려 시멘트와 같이 대시세 폭발할 수 있는 초입에 위치한 종목을 소개시켜드릴 거니까 본방 사수의 기회를 놓치지 않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 시그널은 여기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세 가지 종목에 대한 시그널들 챙겨 듣고 돌아왔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성현 전문위원 인사드릴게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지금 지수 상승은 굉장히 좋고요. 한 가지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지금 유럽의 자동차 공장 생산 라인이 활동 중단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우려가 되고 있다, 이런 소식인데, 지금 이 자동차 부품 생산에 꼭 필요한 마그네슘 생산에 차질을 빚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에 기아에 대한 주가 전망 또 굉장히 좋게 봐주신 만큼 이런 부분에 대한 영향 없을지 좀 한번 체크해 주시죠. 네, 일단 중국 쪽의 마그네슘 대란에 대한 부분들은 전력난에 대한 어떤 얘기들이 나올 때부터 해가지고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가 좀 되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유로차 쪽에서 이제 대부분 이제 마그네슘을 이용해서 다양한 어떤 자동차들의 부품을 만든다는 그런 점에 있어가지고 이슈가 좀 도화선이 된 것으로 보이는데, 그와 관련해가지고 주가도 오늘 아진산업 같은 종목들이 잘 올라와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죠. 큰 그림상으로 본다고 한다면은 이거는 단기적인 이슈에 좀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일단 유로차 쪽에서의 어떤 문제라고 일단 보여지고, 국내 같은 경우는 이제 수출 위주로 진행을 하고 있는 기업들이 많다 보니까 당장 그쪽에서 생산 라인을 구축을 하고 뭔가 시도를 하는 그런 전략보다는 지금 현 수준에서 일단 수출 계획과 관련된 어떤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잡아갈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뭐 현대차, 기아차 같은 경우는 뭐 이 독일이나 또 유럽 여러 곳에서 뭐 올해의 차에 대한 어떤 부분들로 해서 굉장히 호평을 좀 많이 받았었고요. 특히나 아이오닉 5 같은 경우는 이 디자인이나 뭐 가격 같은 경우에서는 뭐 세계 1위를 뭐 달리고 있는 그런 내용들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EV6 같은 경우는 유럽 쪽에서는 대기 수요만 2.4만 대죠. 그래서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단기적인 모멘텀으로 좀 작용할 것으로 보니까요. 참고하시면서 좀 길게 바라보시 투자하시면은 전혀 이런 이슈들은 문제 없다라고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시장 먼저 또 한번 또 살펴보면요. 시장의 큰 흐름상 같은 경우는 제가 계속 상방 흐름을 외쳐드리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 기준으로만 체킹하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려왔죠. 1185원선 기준으로 여기를 좀 하회한다고 하면은 지속적인 상방입니다. 하방 아닙니다. 계속 상방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 관점에서는 코스닥 기준 1200포인트까지도 지속적인 상승 흐름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로 살펴볼 종목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살펴볼 종목은 한국항공우주입니다. 뭐 이번 최근에 이제 뭐 누리호로 해가지고 이 우주 산업 관련주들이 좀 시장 관심을 좀 한 차례 받았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시총이 좀 3조 원짜리라 좀 높은 종목이라 매출에 대한 부분들을 좀 다루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3분기 기준 실적은 매출 4,450억, 영업이익은 228억 정도로 이 매출액은 좀 많이 줄었죠. 예상시 대비해서 한 24%,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72%가량 좀 하회를 했는데 이 매출 감소에 대한 부분들은 뭐 메디움 불시착에 따른 어떤 수류 납품 지연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좀 있었던 것으로 일단 보여지고요. 완제품 수출은 성공했지만은 뭐 기체 부품의 어떤 매출의 본격적인 회복은 22년도부터 좀 나타날 것으로 일단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지금 현재 기준에서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단기로 볼 것이 아니라 중장기의 모멘텀을 좀 기반해서 보셔야 된다는 것을 우선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1분기 실적이 좀 부진하긴 했지만은 이 매출이 또 하반기 그리고 내년으로 늘어갈수록 이제 늘어나는 방위산업 특성상 연간 가이던스에 대한 부분들은 좀 충분히 달성을 할 것으로 일단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수주도 이제 에어버스와 약 7천억 규모로 이제 또 계약을 하고 있는데 뭐 가이던스에 포함되지 않았던 물량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완전히 수출에 대한 부분들도 세네갈 쪽이랑과의 어떤 협상도 이제 잘 마무리된다고 한다면은 이 부분도 포함이 될 것이고요. 우주산업권 관련해가지고 이제 지난해 1,300억 수준이었던 우주 관련 매출은 이번에 1,500억까지 수준까지 좀 증가할 것으로 일단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뭐 차세대 중형 위성 그리고 한국형 발사체 뭐 이런 부분들에서 한국우주연구원 쪽과 좀 준비를 좀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다는 것도 보셔야 될 것 같고 내년으로 갈수록 이제 KF-21 항공기 그리고 차세대 중형 위성 등의 어떤 대형 프로젝트를 추가적으로 수행을 잘 한다고 한다면은 실적 개선에 대한 부분들은 올해보다는 내년이 더 낫다라는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한국항공우주가 지금 이제 뭐 추세는 잘 도입을 해놓은 상황이긴 해요. 근데 지금 이게 종목 자체가 좀 천천히 움직이는 종목이다 보니까 당장의 어떤 직접적인 지금 접근보다는 좀 조정 시에 매수 관점으로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27,000원 선에서 28,000원 선 구간까지 점진적 조정을 좀 준다고 한다면은 이때부터는 이 반등이 좀 크게 나타날 수 있으니까 이 점 좀 참고를 좀 해주시고요. 두 번째로 살펴볼 종목은 에코프로입니다. 에코프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에코프로는 이제 지주사로 좀 보시면 되겠고요. 뭐 상장사로는 이제 에코프로 BM을 약 지분 한 48% 가량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양극재 제조업체로 좀 보시면 되겠고요. 이외에 이제 뭐 에코프로 HN 등의 어떤 케미컬 필터 등의 이 환경 사업을 하는 자회사도 몇몇 가지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이 몇 자회사들이 에코프로 중심으로 국내 증시 쪽으로 이제 포진을 해 있는데 얘네들도 일단 뭐 추후에 좀 말씀 좀 드리도록 할 텐데 관심을 좀 가져야 될 부분입니다. 전기차 시장 확대로 이제 고용량 그리고 고출력의 양극재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시점이고요. 특히나 이제 에코프로 BM은 이 주요 고객사 이 삼성 SDI 쪽과 협력과 그 장기 공급 계약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높은 생산 능력을 좀 계속적으로 좀 증가하고 있는 시점이라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올해 기준 이제 연말에 어떤 생산 능력은 이제 6만 톤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요. 내년 기준으로는 9.6만 톤 그리고 한 4년 뒤 25년도 기준으로는 29만 톤 정도로 좀 추정이 됩니다. 그만큼 이제 수요와 공급이 지속적으로 늘어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이런 톤수로 좀 생산 능력에 대한 부분들로 말씀을 드렸는데
계속적인 이 실적이 개선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가 자체가 이제 에코프로 BM의 어떤 지분 가치도 하회를 하고 있는 시점이고요. 에코프로 BM뿐만 아니라 이제 비상장 자회사들도 이 모두 에코프로의 이 가치를 이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에코프로 BM의 어떤 지분 가치만 시가로 4조 원을 좀 상회를 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지주사 할인율의 어떤 한 50% 정도를 좀 적용을 한다 하더라도 에코프로의 시가총액을 좀 상회할 것으로 일단 봅니다. 그래서 이제 뭐 장기적으로 전구체 관련주인 에코프로 뭐 GM과 그리고 배터리 재활용 요새 좀 핫하죠. 이와 관련해서도 에코프로 CNG 그리고 수산화 리튬 관련해가지고 에코프로 이노베이션 등도 앞으로 이 상장됨과 동시에 이제 에코프로의 가치를 지속적으로 이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에코프로가 일단 주가가 좀 많이 올라왔죠. 그러니까 지금 당장 이 종목을 접근하기에는 좀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 물론 그럴 겁니다. 저도 그렇고요. 근데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좀 조정 받을 시기에 한 85,000원 선에서 8만 원 선 구간대가 온다고 한다면은 한번 접근을 해볼 만한 위치가 아니겠는가 생각합니다. 달리는 말이 더 달린다고 하고 앞으로의 미래 가치가 계속적으로 나타날 이 회사이기 때문에 에코프로에 대한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일전에 이거 매매할 때만 2만 원이었는데 벌써 10만 원 선을 넘어섰네요. 계속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부분 다시 한 번 더 10만 원 선을 상회를 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종목은요, 하이브입니다. 하이브에 대해서도 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하이브는 이제 좀 뭐 생소하신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빅히트 엔터에서 하이브로 바뀌었다 보시면 되겠고요. 이 방탄소년단을 발굴한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뭐 코로나에 따라 가지고 이 콘서트 같은 부분들이 어떤 좀 많이 좀 부재했었죠. 그래서 이제 뭐 이 부분 말고 이제 팬 플랫폼 서비스 뭐 이런 부분들 위버스를 통해 가지고 이제 매출을 좀 만들어내고 있는 기업들이 있는데 하이브 역시나 그런 겁니다. 이 위버스를 통해 가지고 폭발적인 매출 성장이 가능함을 증명을 해왔는데요. 올해 초 이후에 이제 YG와의 어떤 연합 구축 그리고 이 V 라이브 양수 그리고 이티카 홀딩스 등 인수등을 좀 발표를 하면서 이 위버스를 이제 K-팝을 넘어가지고 이 글로벌 1위 팬 플랫폼으로 도약시킬 청사진을 그리고 있는데 좀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23년도 기준으로는요, 블랙핑크랑 이 저스틴 비버 그리고 아리아나 그란데의 어떤 팬덤이 위버스에 장착될 가능성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최소 보면은 4,000명 이상의 어떤 지원군과 그리고 지구백 같은 경우는 1.4조 원 규모로 좀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하는데 팬덤 기반의 어떤 수익 구조가 형성이 되면은 그 파급력 자체는 굉장히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래가 정말 아직까지도 유망하다. 지금 방탄소년단 이후에 뭔가 후속에 대한 준비들을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다라는 관점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재 글로벌 1위, 2위 음악 시장이 미국과 일본의 어떤 현지에서 자회사를 통해서 소속 아티스트의 영향력도 굉장히 확대를 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일본에서는 BTS 그리고 세븐틴 그리고 TXT, 엔하이픈 등의 어떤 오리콘 앨범 등의 어떤 싱글 차트에서도 이름을 좀 계속적으로 올리고 있고요. 상위권에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TXT와 엔하이픈 같은 경우는 K-팝 기준으로 최단 시간 내에 빌보드 200위 기록도 세웠고요. BTS를 필두로 해서 빌보드 진입을 계속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이브 쪽은 이제 간접 매출 비중이 50% 이상 좀 나타난다 보시면 되겠고요. 뭐 영상이라든가 라이선싱 그리고 캐릭터, 소설, 웹툰 같은 다양한 매출 형태로 좀 발생을 합니다. 최근에 출시된 뭐 어학 교재 같은 경우는 BTS의 목소리로 이 사용자를 좀 호명해주는 그런 디지털 부가 상품을 좀 출시를 하기도 했는데요. 향후 같은 경우는 음성 AI를 좀 활용을 해서 좀 더 다양한 기술을 선보임에 따라서 많은 상품들이 좀 발생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장기적 시각에서는 최근에 또 핫했었던 이 메타버스와 관련해가지고 메타버스 환경에서의 어떤 비즈니스 모델 성장도 전망을 하고 있으니까 지속적으로 이 기업을 참고하시고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하이브 같은 경우도 지금은 단기 조정이 나온다고 한다면은 한 5% 조정 구간에서는 매수 가능하다고 보여지고요. 다시 한 번 더 전고점을 돌파를 할 것으로 예상하니까 하이브도 지속적으로 관심 있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 종목 정도 오늘 한국항공우주 좀 더 장기적 관점으로 바라보시라. 그리고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지속적인 실적 성장 그리고 자회사들의 가치가 아직까지도 반영되지 않았다라는 관점. 그리고 하이브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이 미래 가치를 지향하고 있는 수익형 모델들이 앞으로 이 기업의 주가를 이끌 것이다라는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세 가지 종목에 대한 시그널 살펴보고 돌아왔고요. 유럽의 자동차 생산 중단 관련해서는 단기적인 이슈일 것이다 라고 짚어주셨습니다. 현재 기관의 금융 투자가 시장에서 강한 매수 들어오면서 지금 하방을 강력하게 지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외국인들의 매도가 좀 센데요. 기관들이 또 강하게 방어를 해주고 있으니까 좀 안전하게 매매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렸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 전문위원들을 사칭하는 1대1 유사 수신행위가 성행하고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라겠고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며 타사 유사 명칭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11월의 첫 번째 장, 첫 번째로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라겠고요. 저희는 내일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